기온이 낮고 건조한 겨울철엔 피부나 호흡기 관리에 비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주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치아라고 하는데요.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겨울철 치아 건강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구강학 안면외과 변수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날씨가 추워지면 바로 생각나기 시작하는 게 길거리 간식이죠. 네. 제가 붕어빵을 정말 좋아하는데 좋죠. 이런 붕어빵, 또 어묵 국물, 호빵 이런 간식들이 먹기에는 좋은데 겨울철에 이런 그 치아 건강에 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붕어빵이나 어묵 국물이나 호떡 같은 길거리 음식 아주 좋아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겨울철 길거리 간식은 뭐 팥 앙금이나 설탕, 뭐 꿀 같은 것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당도가 많고 접착성이 높아서 치아에 쉽게 달라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치와 잇몸 질환을 유발하기 쉬운데요. 또한 수분 섭취가 줄고 그리고 겨울철 난방 등으로 인해서 건조해지는 겨울철에는 침, 타액이 입속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예. 네. 이는 겨울철 간식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당도가 높은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음식 섭취 후에 올바른 양치질과 치실 등을 사용해서 입안 세균을 감소시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런 겨울철 간식을 먹고 나서는 바로 양치질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이러한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네. 반드시 양치를 통해서 이런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또 겨울철에는요, 바람이 차잖아요. 그래서 나가면 좀 이가 시리다 이런 분들 많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러한 지금 말씀 주신 증상을 시리니 증상이라고 예.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시리니는 저희가 이 발음할 때처럼 입을 양옆으로 길게 열고 네. 이런 느낌으로 소리를 어. 내면서 숨을 이렇게 들이마셨을 때. 들이마셨을 때 네. 이런 이가 시리고 아픈 증상이 있으면 이런 시리니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 이런 시리니의 가장 큰 원인은 치아 표면을 감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방패 역할을 하는 범랑질이라는 부분의 마모입니다. 네. 네. 이러한 범랑질은 치아의 가장 외곽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범랑질이 노화되거나 마모되면서 외부의 자극이 치아 안쪽까지 전달되면 이러한 시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또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는 충치나 치주염 같이 치과 질환으로서 치아 안쪽의 신경 부근까지 질환이 진행돼서 이런 시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과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일시적으로 큰 문제 없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누구나 시린이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기분이 정말 안 좋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린이는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또 평상시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이런 시리니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노화 또는 치주 질환 아니면 충치 같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이러한 것 중에서 치주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치아 주위 조직인 치은 그리고 잇몸 인대 그리고 치조골에서 일어나는 염증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플락으로 불리는 치태와 그리고 치태가 쌓여서 석회화된 치석이 주 원인입니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하면 치은염. 근데 이러한 치은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염증이 주위의 뼈나 이런 주위 조직으로 번지게 되면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치주염으로 발전하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내려가서 시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치과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 근데 또한 노화로 인해서 범랑질이 마모되거나 아니면 치과 치료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시린 증상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긴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치과 진단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치리다고 무조건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과 검진을 통해서 치료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시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칫솔질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너무 차갑거나 아니면 너무 뜨거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피한다면 시린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시린이 전용 치약이 시중에 되게 많잖아요. 이게 실제로 좀 효과가 있나요? 시중에 시리니 치약이 여러 종류의 치약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니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치아에 마모가 있고요. 그리고 치주 질환이 있고요. 충치가 있는데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시린이 치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치아의 마모에 중점을 두고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치과에 가셔가지고 충치나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치약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렇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노화나 이런 치아의 마모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린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치약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이런 치약도 추천 받으시는 것을 저는 네. 권유해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턱관절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비율도 꽤 있다고요? 네, 턱관절 질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턱관절은 사실 아래 턱뼈, 그리고 예. 위에 머리뼈, 그리고 그 사이에 턱관절 디스크, 연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인대, 그리고 주위 근육까지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그냥 턱관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턱관절 장애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네. 턱관절 질환을 포함한 그리고 대부분의 관절 질환 같은 경우는 기온이 낮아질 때 발병률이 높아지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최근에 국내 치과대학의 턱관절 장애 클리닉 조사에 따르면 저희 턱관절 장애로 턱관절 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수가 가을보다 겨울에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9월, 10월에 턱관절 환자 수에 비해서 12월에서 1월 환자 수가 한 30%가량 증가했다고 발표를 예. 했고요. 예. 그리고 9월에서 10월 정도의 환자 수보다 12월에서 1월 환자 수가 약 27%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예.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서 통증을 견디는 수준이 낮아지고 그리고 근육에 긴장이나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턱관절 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턱관절이기 때문에 네.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많이 불편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턱관절 장애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턱관절 장애의 증상을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개구제압. 아, 예. 네, 입이 안 벌어지면 당연히 말도 못 하겠죠. 네. 그리고 말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발생하는 통증, 그리고 관절 부위에 딱 덜거덕거리는 듯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예. 있고요. 이러한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음식 섭취와 말하기 등과 같은 저희 삶에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턱관절 질환은 예방하는 것과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게 저도 겨울철에 턱관절 장애로 치과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어요. 다행히 증상이 경미해서 약을 먹고 금방 나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약으로는 안 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도 턱관절 질환이 있는데 네. 아, 예. 네, 저 같은 경우도 턱관절 통증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가서 저도 약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턱관절 치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나눠서 약물 치료, 그리고 턱관절 장치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그리고 관절 주사 치료, 그리고 관절의 내시경 또는 수술 치료를 같이 하는 이런 치료로 구성이 됩니다. 예. 대부분의 턱관절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나 턱관절 장치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로서 증상이 대부분 개선이 되시고요. 예. 근데 이러한 치료로 개선이 안 되는 아주 극히 일부의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관절 내 주사 치료나 아니면 근육에 주사를 놓는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 치료를 통해서 네. 예. 수술적 치료 없이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 턱관절 질환도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관절 질환의 일부이기 때문에 완치한다는 개념보다는 계속 꾸준히 관리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그 턱관절 질환도 관절 질환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다른 관절 질환들은 중년 이후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이하게 턱관절 질환은 젊은 층에서 더 환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턱관절 장애 질환은 다른 관절 질환하고 조금 다르게 젊은 층에서 환자가 많습니다. 예. 특히 20대에서 환자가 아주 많고요. 10대 청소년기에도 그 환자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성별로서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이런 환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턱관절 환자 중에서 이런 젊은 환자에서 높은 비중이 차지하는 이유는
젊은 층에서 형성된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예.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누적이 발생돼서 이런 것들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의 경우에서 이러한 발병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첫 번째는 통증에 여성분들이 좀 더 민감하다는 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성 호르몬이 이런 네. 턱관절 질환의 큰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나 이런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증상이 생기면 치과 진료 받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리고요. 네. 그만큼 질환에 노출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스트레스와 또 이 잘못된 생활 습관, 여성 호르몬까지 제가 왜 턱이 아팠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자, 그럼 평소에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턱관절 질환은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흔히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딱딱한 음식을 먹거나 질긴 음식을 먹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시는데 이런 음식들 같은 경우는 턱에 강한 자극이 가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예. 그리고 턱을 오래 괴고 있거나 아니면 긴장하거나 악무는 습관 등은 꼭 삼가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 스스로 자세를 바로잡거나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근육을 이완해 주시면 이런 턱관절 질환을 예방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겨울철 이 턱관절 그리고 치아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사실 자세가 틀어지면 척추나 골반에 영향을 준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턱관절까지도 틀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변수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